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어느 야간 여객선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제 이름은 박선희, 올해 62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는 어느덧 3년이 지났어요. 장례식이 끝난 뒤로 저는 제 안에서 여자로서의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살았죠. 일집, 마트, 혼자 먹는 저녁, 조용한 밤.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는 제주에 사는 여동생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인천항에서 밤 11시 출항하는 제주행 야간 여객선이었죠. 항구의 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큰 여행용 캐리어는 제 힘에 비해 너무 무거웠습니다. 승선 수속을 마치고 좁은 계단을 오르며 끙끙대고 있을 때였어요. 짐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뒤에서 낮고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60 중반쯤. 단정하게 다린 셔츠, 깔끔한 바람막이, 정갈한 인상이었죠. 아, 죄송해요.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서 괜찮습니다. 이런 건 제가 드는 게 맞죠? 그는 자연스럽게 제 캐리어를 들어올려 통로 쪽으로 옮겨주었고 어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혼자 여행하시면 이런 게 제일 힘드시잖아요. 우리는 같은 층 객실로 들어갔고 다리 번호를 확인하다가 동시에 웃고 말았습니다. 혹시 23번이세요? 네. 그럼 24번이시네요. 붙어있는 두 자리. 인천에서 제주까지 밤바다를 건너는 동안 제 옆자리가 될 사람이었죠. 여객선이 출항하자 창밖으로 인천항의 불빛이 천천히 멀어졌어요. 배가 크게 한번 울리고 진동이 발밑으로 전해졌습니다.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65이고요. 광주에서 왔습니다. 저는 박선희예요. 올해 62이고 인천 쪽에서 살아요. 그는 제주에 선산이 있어서 벌초하러 가는 길이라고 했고 저는 오랜만에 여동생 집에 가는 중이라고 말했죠. 혼자 다니는 거 이제 익숙해지셨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익숙해진 것 같긴 한데 좋은 의미의 익숙함은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합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나니 혼자 다니는 게 당연해졌는데 그렇다고 편해진 건 아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공감대가 생겼어요. 아, 이 사람도 혼자구나. 비슷한 상실을 겪은 사람끼리만 아는 조용한 기운 같은 게 있었죠. 출항 후 30분쯤 지났을까요? 객실에 큰 불이 꺼지고 간접등만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에 누워 담요를 덮고 잠들 준비를 했죠.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이준호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네. 아, 괜찮은데요. 대안자판기 커피지만 밤바다 볼 땐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의 말투는 부담스럽지 않고 어딘가 오래된 이웃 같은 따뜻함이 있었어요. 잠시 뒤 그는 종이컵 2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객실 안에만 있기 답답해서 갑판 쪽으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갑판에 나가자 차가운 바닷바람과 함께 짭짤한 냄새가 훅 하고 밀려왔어요. 멀리 어두운 수평선, 그 위로 잔잔하게 떠있는 별들, 배 뒤쪽으로는 흰 포말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죠. 밤바다 보는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아내가 살아있을 땐 자주 왔습니다. 둘이 제주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의 눈빛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어요. 선희 씨는요? 저도 남편이랑 언젠가 같이 오자고만 하다가 결국 못 왔네요. 이렇게 혼자 오게 될 줄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제 옆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래도 오늘은 혼자 아니시잖아요. 바람에 머리가 흩날렸고 뜨거웠던 자판기 커피가 서서히 식어갔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배우자에 대해, 남편과 아내를 떠나보낸 뒤의 공허함에 대해, 아이들이 바빠져 점점 멀어지는 이야기, 홀로 식탁에 앉는 저녁의 적막에 대해 천천히 아주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털어놓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네요. 안으로 들어갈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객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 그가 접혀있던 담요 하나를 펼쳐 제 쪽으로 내밀었어요. 하나 더 받으세요. 밤바다는 생각보다 춥습니다. 준호 씨는요? 저는 괜찮아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담요를 덮으며 웃었어요. 참 오래 잊고 있었던 느낌이었죠. 누군가에게 감기 걸리면 안 된다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요. 불이 꺼진 객실, 잔잔한 엔진 소리 간간히 들리는 아이 울음소리, 그리고 옆자리 남자의 느릿한 숨소리.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어깨 쪽이 따뜻해졌어요. 이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깨가 좀 불편하시면 기대셔도 됩니다. 이 밤에 어깨 하나쯤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저는 그의 어깨에 가볍게 머리를 기댔습니다. 뛰던 심장이 조금씩 진정되면서도 오래 묵혀두었던 설렘이나 썰게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옆에 있다는 느낌이네요. 제가 작게 중얼이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누군가와 같은 방향으로 밤바다를 건너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손을 잡지도 끌어안지도 않은 채 단지 어깨를 조금 나누어 빌려주는 것만으로 묘한 위로를 주고받으며 인천에서 제주까지 긴 밤을 건너갔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잠들었고 배의 흔들거림과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만 실내에 가득했어요. 순희 씨, 네. 이 여행이 끝나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인천과 광주 멀지 않지만 가깝지도 않은 거리. 그리고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 글쎄요. 어떻게 될지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의 손길이 잠시 멈췄어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적어도 시도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맞아요. 시도해볼 만해요. 이렇게 설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묘한 설렘이 더해졌어요. 제주행 여객선 안에서의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계속될 수 있는 관계라는 기대감. 하지만 제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과연 우리의 이 감정이 현실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담요 속에서 우리는 진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순희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남편이 죽은 후에는 집에만 있어요. 가끔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정도. 힘드시겠어요? 익숙해졌어요. 준호 씨는요? 작은 공장을 운영하다가 모두 정리했어요. 이제는 가끔 택배 일을 해요. 서로의 현실을 알게 되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자식들은 연락 자주 해요. 가끔요. 다들 바쁘잖아요. 준호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명절 때나 연락하고. 우리는 똑같은 외로움을 안고 살고 있었어요. 배가 미끄러지듯 어두운 바다 위를 달리는 동안 우리의 손은 계속 맞잡고 있었어요. 순희 씨 손이 참 부드럽네요. 이 나이에 무슨. 정말이에요? 예쁜 손이에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그 단순한 터치가 이렇게 설렐 줄이야. 준호 씨, 네. 우리 정말 이상해요. 왜요?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끼다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의 목소리가 더 가까이서 들렸어요. 언제 이렇게 가까이 앉았을까요? 어둠 속에서 그가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왔어요. 순희 씨 혹시 키스해도 될까요? 그의 낮고 작은 목소리는 내 귀에 닿았고 갑작스러운 요청에 심장이 쿵쾅쾅거렸어요. 여객선의 좌석은 듬성듬성 비어 있어서 어둠 속에서 마치 우리 둘만의 공간인 것처럼 조용했어요. 요동치는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고민하던 것도 잠시 나도 모르게 네 하고 대답하고 말았어요. 내가 작은 소리로 대답하자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조심스럽게 닿았어요. 62살에 하는 낯선 남자와의 키스라니. 하지만 이상하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혼자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여지는 않았지만 더 깊고 진중했어요.
우리는 엉덩이를 빼서 몸을 밑으로 낮췄어요. 고마워요, 순희 씨. 뭐가요?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줘서. 저도 고마워요. 3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순희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키스 후에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계단에서 처음 뵙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정말이요? 네. 뭔가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제 마음도 같았어요. 처음 봤는데도 낯설지 않았거든요. 저도요. 이상하게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혹시 운명일까요? 글쎄요.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미소가 보였어요. 순희 씨, 제주에 도착하면 정말 헤어져야 하나요? 제 마음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었죠. 하지만 멀리 제주항의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 달콤한 시간이 곧 끝날 생각을 하니 아쉬웠어요. 제주항 도착 30분 전입니다. 안내방송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벌써?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죠. 짐을 챙기고 나갈 준비를 하다가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희 씨,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연락처를 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건 그저 밤바다 위에서 스쳐 지나간 인연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걸요. 저는 천천히 제 번호를 불러주었고 그도 자신의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에 인천 마이너스 제주라는 작은 메모를 붙여 저장했어요. 배에서 내리기 전 제주항 터미널로 향하는 통로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희 씨, 동생분 댁에 잘 다녀오세요. 준호 씨도 벌초 잘하시고요. 허리 조심하시고요. 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제주에 계시는 동안 한 번쯤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다시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시간 맞으면 좋아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나갔고 사람들 사이로 그의 뒷모습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첫날 밤 동생 집 작은 방 이불 위에서 저는 계속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먼저 연락할까?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그 고민을 끝내기도 전에 알림이 떴습니다. 보낸 사람 이준호 잘 도착하셨나요? 저는 숙소에 들어와 짐 풀었습니다. 오늘 밤바다같이 건너서 정말 덜 외로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장을 읽는 순간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어요. 보낸 사람 박선희저도 잘 도착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덜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잠들기 전까지 문자를 몇 번이나 주고받았습니다. 제주에 내려온 지 이틀째 되는 날 동생이 말했어요. 언니, 오늘 오후에는 나 약속 있어서 집에 없을 거야. 언니는 혼자 제주 시내 한 바퀴 돌다 와. 동생이 문을 나서고 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준호 오늘 오후에 혹시 시간 되시나요? 제주시 쪽에 일이 있어서 나가려 하는데 괜찮으시면 잠깐 얼굴이라도 뵙고 싶네요. 허겁지겁 거울을 봤어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파우더를 조금 두드리고 입술에 옅은 색을 입혔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뭐 하는 거지? 스스로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소녀 같은 설렘이 올라왔어요. 우리는 제주 시내 작은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낮에 보니 그의 얼굴에는 햇빛에 그을린 주름과 오랜 세월 공장을 운영하며 살아온 사람의 단단한 기운이 묻어 있었어요. 정말 오셨네요. 약속했잖아요. 선희 씨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다고.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어젯밤에 다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어갔어요. 자식들 이야기, 일하던 시절에 힘들었던 시간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주던 배우자의 모습까지.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지금과 앞으로로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제 사랑 같은 거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냥 늙어가다 조용히 끝나겠지 그렇게요.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제 밤바다에서
선희 씨가 제 옆에서 따뜻한 종이컵을 들고 웃는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아직도 제 안에 남아있던 색깔이 느껴지더라고요. 완전히 흑백이 된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 말에 제가 괜히 웃음이 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우리는 바닷가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어요. 제주 바람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춥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치는 소리에 묻혀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희 씨,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손 잠깐 잡아도 될까요? 저는 아주 잠깐 정말 한숨만큼의 시간 동안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생각보다 더 따뜻하고 거칠었어요. 그리고 묘하게 안심이 되었죠. 그 뒤로 6개월 동안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중간 지점인 전주나 광주, 때로는 다시 제주에서 서로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시장을 구경하고 작은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고 카페에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 무렵이면 공원 벤치나 강가 산책로에서 가볍게 손을 잡거나 잠시 어깨를 빌려주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격정적이고 불꽃 튀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대신 오래 묵힌 차를 한 모금씩 나눠 마시는 것 같은 깊고 잔잔한 온기가 있었죠. 물론 현실은 언제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느 날 전주 한옥마을 근처 카페에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가 물었어요. 매번 내려오고 올라가는 기차값도 만만치 않고 어머니께는 계속 친구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 관계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택배 일을 계속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도 아니에요. 가끔은 선희 씨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마주 앉아 뜨거운 머그컵만 만지작거렸죠. 그럼 재혼을 해야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말에 그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곧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재혼이라는 말이 아직은 무겁습니다. 선희 씨 자녀분들도 제 자녀들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고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법적으로 다시 묶이는 건 저한테도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우리는 결국 조금 다른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그가 제안을 했어요. 재혼은 하지 말고 대신 둘 다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고 때로는 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황혼의 연인으로 지내는 겁니다.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어쩌면 우리 나름의 최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신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어떤 약속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만 만나자고 문자 하나만 덜렁 보내지 말 것. 우리 둘 중 누군가 힘들어도 솔직하게 말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기. 그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먼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는 그날 결혼하지 않는 연인이라는 조금 독특한 이름을 가진 관계를 서로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제가 이준호 씨를 처음 만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야간 여객선 위 어둑한 객실 한쪽에서 어깨를 빌려준 남자. 그때 저는 단지 외롭지 않은 밤을 한번 선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니 그 밤은 제 인생의 색깔을 되찾게 해준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는 사이도 아니고 서로의 빨래를 대신해주지도 않아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씩 기차역에서 터미널에서 서로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조심히 와요. 잘 도착했어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티셨어요. 이 몇 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예전에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 있는 시간에는 기한이 없어요. 물론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저는 압니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그 야간 여객선, 차가운 밤바다 위에서 누군가의 어깨에 잠시 기대었던 그 순간, 이제 삶의 황혼을 조금 더 따뜻한 색으로 물들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인연은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감사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격정적이지